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평화가 성불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생명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10개의 생명 중에서 아귀계와 수라계의 생명 경계를 낮추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스러워진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어리석은 언행을 하는 것도 아귀계의 생명과 수라계의 생명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또 내 살아가는 환경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그 화를 내므로 해서 이제 언행이 불일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축생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 경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를 해 보면은 이제 우리 생명에서 일어나는 10가지의 생명 경계 중에 그나마 사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문, 연각, 보살, 불계를 제외하고 우리 중생이 머무는 곳은 머무는 생명의 경계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이 육도에 머무는 것이 중생의 생명 상태라고 했듯이 이 육도 중에서도 이제 아귀계와 수라계가 많이 일어나면은 생명 상태가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복이라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우리가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남매 10남매 이래 자식을 낳아도 다 자기 밥벌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손도손 살아가는 우리가 모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해야 인생이 조급증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에 이야기를 해봐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빈궁하천이라는 생명은 어느 시대 때나 다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또 교육의 문제, 주거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은 어차피 나에게 정해진 복이라면은 내 육신이라도 건강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적인 문제에도 교육비가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비가 참 많이 들어가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등록금도 상당히 높으니까 경제적인 그 부담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상주에 살면서 종종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0대, 50대 이렇게 된 사람들, 굳이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 꼭 살아야 되나? 물론 안정된 그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건축이나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서 빠듯하게 일을 하고, 또 경기를 타는 것도 대도시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400만원, 500만원의 그 건축 일에 수입이 있는 사람도 고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중소도시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그런 곳에서는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보기보다는 그 일거리가 많습니다. 교육 환경도 보면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사교육을 받으려 하면은 얼마든지 사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농어촌의 그 특별 전형 제도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그 교육적인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굳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자녀 그 교육의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도시의 빡빡한 생활보다는 여유로운 그런 시골 중소도시에서 자신의 그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해 봅니다만은,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미래에서도 학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굳이 학력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그 재능과 능력을 좀 더 많이 펼치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못 가느냐?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현재 그 교육 정책보다는 부모나 자식이나 각자가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농촌 도시에서도 기술 공업계 학교를 졸업하고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그 대학 그 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은 투자한 그 교육비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하게 우리가 물론 뭐 사람이 살다가 지역을 옮기고 또 낯선 곳으로 이사 간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중소도시 같은 데에서는 건축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목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배관 한 사람이 다양하게 이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좋은 수입에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아빠 내 머리로는 대학 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은 물론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3학년 2학기쯤 되면은 이제 기업에서 고등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업 설명회도 하고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또 혜택이 좋은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불행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행복하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맞는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저는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저 나름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잘 펼치면은 2만 가지가 넘는 직업에 어디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속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몸이 건강하다면은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우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나. 이것을 우리가 바꿔 불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것이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경쟁이 치열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끝없는 성공을 위해서 질주를 하다 보면은 40대 50대는 그냥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에 내 인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아귀계의 생명과 수라계의 생명이 많아져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고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걱정거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자신의 복과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복해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인 개념으로도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귀계의 생명과 수라계의 생명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생명 중에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꿔야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욕심을 일으키는 아귀계의 생명과 시기, 질투,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수라계의 생명이 적어지면은 아무리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운 표현을 하면은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덜 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은 인과의 이법, 인과의 불의, 인과의 법칙으로는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한 달 수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계획을 꾸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오는 만큼 내가 어떻게 삶을 꾸려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근심 걱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그나마 한 달에 이 정도의 수입이라도 있다.
이 건강한 내 자신에게 이제 고마워해야 되죠. 자신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한번 들어가서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는 직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뭐 40, 50대 이래 되면은 그야말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용의 문제도 매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소기업이라도 평생 직장이면은 뭐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3D 업종에는 뭐 거부를 하고 편하고 월급 많은 데만 우리가 찾아다니면은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대우 그걸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한정된 자리에서 자꾸 이제 밀리는 것입니다. 생명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사람에게는 두세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분야에 재능이 뛰어나는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프랑스에서 젊은이들이 퓨전 한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송을 봤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부모들이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업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발랄한 아이디어로 자신의 재능에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무엇을 한다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끊임없이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능력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노력인데 노력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다. 당연하죠. 노력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직업에 대한 문제도 매년 시대가 변해가면은 불필요한 직업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직업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걸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또 로봇이나 IT
업종에 수리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고장나면은 당연히 수리하는 직업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대기업만 뭐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도가 이제 정착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그다지 그 보편화되지를 못했지만은 머지않아 가정마다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도 이제 많이 넓혀질 것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들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의 뇌 구조를 연구하고 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하루 내내 말동무가 되어주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또 시대가 머지않아 오고, 더 나아가서는 뭐 군사용 로봇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인간 대신 로봇이 이제 보초를 쓰게 되는 그런 그 시대도 올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고민을 연구하게 되는 동물입니다. 또 그런 것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그 재능을 무한대로 펼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것은 굳이 좋은 학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다지 학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음, 4차 산업, 5차 산업, 뭐 심지어 6차, 7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1차 산업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그 1차 산업의 농업을 3차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벼농사만, 보리농사만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아열대 지방의 과일이나 뭐 채소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또 우리 농업의 산업도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직업이라든지 이 직장에 대한 개념도 너무 그 좋은 쪽으로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사회적으로 실업 청년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고, 또 기업에서 고용할 때의 그 제도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또 평생 동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1% 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직장의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만큼 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5년 6년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끝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펼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손재주나 어떤 후각이나 또 풍부한 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면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재능과 능력을 펼치는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을 꼭 내가 수입이 많아야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수입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해서 불만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돈으로 따져서 값으로 따져서도 뭐 우리가 옷, 의복의 가격이 굉장히 참 저렴한 편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요새 뭐 청바지의 고향인 서구에서도 뭐 평생 청바지 2벌 하면은 인생 끝난다 할 정도로 검소하게 우리가 삽니다. 굳이 꼭 뭐 메이커 바지를 입고 메이커 뭐 외투를 입어야 내 인생이 돋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메이커 신발을 신어야 뭐 달리기에 입덕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모든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욕심을 일으키는 악귀계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에게 또 이 사회의 그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수락의 생명을 우리가 줄이게 되면은 그나마 마음의 평화는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 민주주의 생각이 이제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뭐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성숙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점점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시위를 해도 폭력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공권력도 우리가 남용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모두가 다 자제하는 것도 이 악의계와 수락의 생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의 불만을 사회에 표출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자가 많은
세상이 되면은 서로가 다 인정을 하고 서로가 다 존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지. 어느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이 왜 국민을 미워해야 하느냐? 마음의 평화가 이제 사라지면은 그 부정부패에 물들게 됩니다. 거기에 물들게 되면은 노력 없는 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순식간에 잘못되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물들면은 굉장히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면은 이제 헤어나기가 이제 힘들게 되는데,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도 양화와 악화가 있는데,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양화에 물들게 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악화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진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도 선택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남의 의견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생각이 풍부하게 일어나고,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도 살아가는 방법과 출세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능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능력도 없고 똑같은 출세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급에 의해서 과거세에 만들고 경험한 무의식의 세계와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생명 현상은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의식의 세계만 생각할 뿐입니다. 재능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이것은 마귀의 세계조차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주 보는 그 빙의신기의 사람들도 지금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생명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재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빙의신기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은 얼마든지 이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해의 정신적인 방해 작용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을 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지요.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특별하게 그 맛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대충 양념을 대충 넣어도 맛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빙의신기가 있으면은 자신의 손맛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는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적성검사, 어느 계열에 이제 재능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또 재능과 능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철학만큼 우리가 위대한 가르침이 없을 정도로 인문학으로도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바라보는 법화경은 사경이나 하고 책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공덕이 오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이제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인생에 많은 그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는데 이익을 주게 됩니다. 직장이나 직업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해서 또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옮기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직업을 바꾸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 자기 재능에서 벗어나는 직업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아는 곳에 자기가 아는 그런 직업, 우리가 국수 장사를 하다가 망했으면은 역시 밀가루 근처를 떠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밀가루 근처를 떠나지 않으면은 만두나 찐빵이나 빵이나 우리가 밀가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음식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좋다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다양한 그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는 그런 그 시대에 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지금 현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교에서의 그 공덕,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법화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성불, 부처를 이루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행복을 이루다, 행복을 이룬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미래 우리가 삶을 위해서도 꼭 한 번쯤은 우리가 공부해 보아야 할 그런 그 입문학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